최악의 경우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얘기했을 때 해당 브랜드나 해당 수입사에서 저에 대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걸 걸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소판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해외, 특히 유럽의 명품 자전거 브랜드들이 많이 수입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브랜드를 찾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런데 그 명품 브랜드의 고급 자전거를 구입하실 때 꼭 확인해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가의 자전거를 구매할 때 단순히 그 자전거만 구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전거 브랜드의 값어치, 그 브랜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 그리고 거기서 제공하는 서비스들, 그러한 것들까지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구입하시는 건데, 애석하게도 국내 수입상 중에는 브랜드의 고객 서비스 정책까지 지원하지 않는 수입상들이 있어요. 자, 제가 우선 사진 2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2년 전에 저희 매장에서 고가의 유럽 브랜드 자전거를 구입하고 대략 2달 정도 열심히 라이딩을 하다가 낙차 사고 때문에 프레임이 완전히 파손이 된 사진입니다. 물론 당사자인 라이더도 꽤 심하게 다쳤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고객이 치료를 어느 정도 하고 이제는 좀 자전거를 타야겠다 싶어서 자전거를 다시 사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던 중에 다행히도 이 브랜드 본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정책을 보게 됐어요. 바로 크래쉬 리플레이스먼트라는 정책인데요. 요즘에는 이 크래쉬 리플레이스 정책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전거를 구입한 지 1년 차에 본인 과실로 인해서 자전거가 파손됐을 때에는 해당 모델을 50% 할인가에 구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년 차에는 40%다. 3년 차에는 30% 할인된 가격에 다시 재구매를 할 수 있다. 이런 고객 서비스 정책인데요. 이 정책을 확인하고 수입상에 전화를 했죠. 자전거가 완전 파손이 됐는데 본사에 보니까 크래쉬 리플레이스먼트 정책이 있더라. 내가 이거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문의를 했더니 수입사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이거는 본사 차원에서 행하고 있는 정책이고 국내에서는 따로 마련된 정책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수가 없다. 대신에 크래쉬 리플레이스먼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30% 정도 할인해서 제공을 해줄게.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저는 여기서 의문이 가는 게 과연 이 수입상이 정식 디스트리뷰터인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4,5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살 때 그 달랑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정책이라든지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4,500만 원까지 고가의 금액을 주고 자전거를 구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딸랑 나한테 온 거는 물건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기껏해야 대리점에서 해주는 트러블 정비들. 그러면은 과연 이 고객이 국내 정식 입고된 제품을 구입해야 될 메리트가 있을까요? 저는 굳이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해외에서 최대 할인하는 제품을 가지고 와서 타는 게 더 낫지 굳이 비싼 돈 내고 국내 정식 수입 제품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입 업체도 명백하게 보면은 단순 병행 수입 대행 업체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까놓고 얘기해서 저도 많은 수입 업체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그 크래쉬 리플레이스먼트 정책을 못 해줄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실상 50%란 그 서비스 정책을요. 저라면은 그 마진 좀 포기하고 대신에 브랜드 값어치 상승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 생각하고 진행을 할 수도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고객은 벌써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니까 과연 그 브랜드에 정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객은 당분간 자전거를 접기로 하고 저도 해당 브랜드에 대해서 취급을 아예 중단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고객이 취직까지 하고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돈도 좀 모았고 자전거를 다시 사야겠다. 그래서 저랑 며칠 동안 브랜드에 대해서 같이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BMC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스포츠온 55라는 수입처에서 공급을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BMC 본사에서 제공하는 크래쉬 리플레이스먼트 정책에 대해서 국내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 그리고 홈페이지 보니까 세세한 AS 파츠들까지도 모두 다 구비가 돼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이 브랜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객은 결론은 이제 BMC로 계약을 하고 갔고, 그때 2년 전에 있었던 이런 일들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참 그런 거 보면은 저도 자전거 업계에 있지만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유럽에서는 좋은 브랜드인데 국내 수입사가 제대로 못해서 이게 보따리상이 돼갖고 물건만 비싸지 고객들한테는 제대로 된 서비스도 제공을 못하고 있고, 하물며 간단한 AS 파츠도 구비를 안 해놔갖고 몇 날 며칠 고객이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최종 결론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뭔가 괜찮은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하실 때 당장 그 브랜드만 좀 보지 마시고 공급하는 업체의 서비스의 행태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자전거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해당 브랜드의 이름과 AS 이렇게 쳐갖고 검색만 해도 그 브랜드에서 어떤 AS를 어떻게 해줬더라, 혹은 거기 브랜드 AS가 굉장히 엉망이더라, 뭐 이런 내용들의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 그 업체가 AS를 잘하는 업체인지 아니면 이런 정책들도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업체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런 내용의 영상을 찍었을 때 보편적으로 업체명이나 브랜드명이나 모델명이나 이런 것을 공개를 안 해요.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이 상황만 본다면은 그 업체 공개하고 이 물건은 절대 거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 업체나 그 브랜드에 대한 게 아니라 이러한 사연을 모르고 계신 점주분들은 그 해당 제품들을 많이 사입을 해갖고 매장에 진열도 하시고 재고를 많이 갖고 있는 사장님도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브랜드명 거론하고 이 브랜드 거르세요 하면은 실질적으로 피해는 그 점주분들한테 가기 때문이에요. 그 점주분들의 피해가 안 간다면은 브랜드 네임 공개하고 이런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최악의 경우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다 얘기했을 때 해당 브랜드나 해당 수입사에서 저에 대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걸 걸 수 있는데 그거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단지 그 제품을 갖고 계신 점주분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은 이러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커뮤니티나 자전거 커뮤니티에 검색을 해보시고 AS 행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라, 이렇게 방법만 제시하는 거지 아마 이런 것들의 공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따리상 수입처도 제가 공개 안 한다고 안도하지 마시고 본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과 또 국내에서 더 해줄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합쳐서 좋은 브랜드 공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